7월 28일 화요일 한국 시장은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10.8% 급락한 6023으로 마감하며 장중한때 6000선마저 깨졌고 코스닥은 7.7% 내린 705로 1년 3개월 만에 700선을 내주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은 단 32개뿐이고 88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해 사실상 전 종목이 무너졌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고 이를 개인이 4조 7천억 원어치 받아냈습니다. 특히 뼈아픈 것은 낙폭이 유독 한국만 컸다는 점인데 같은 날 일본 니케이가 4% 안팎, 중국 증시도 그보다 덜 빠진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10% 하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무너지자 나머지가 전부 던져진 것으로 지수를 몇 종목이 좌우하는 쏠림 구조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환율은 원달러가 1460원, 엔원이 889원 수준이었고 국채 금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개별주에서는 오늘 폭락의 진앙이 간밤 미국의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5% 가까이 급락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15개월 만에 애플에 내주었는데 최근 1년 사이 손에 꼽힐 만큼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하락의 핵심은 이른바 순환거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코어위브, 그리고 네이버 같은 고객사에 큰 돈을 투자하고 그 회사들이 다시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구조가 알려지면서 인공지능 매출이 진짜 수요인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수요인지 의심이 번진 것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SK그룹과 5천억 달러 규모의 동맹을 맺고 오픈 AI에도 보증을 서며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투자가 오히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키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투자로 3대 주주를 맞으며 8% 올랐던 네이버도 오늘은 이순환 거래 불똥에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6% 폭등하고 중국 파운드리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내년부터 양산에 도입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중국 추격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한 전문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미 지난 4월 말에서 5월 수준까지 되돌아왔다며 장비 이슈라는 꼬리가 인공지능 사이클이라는 몸통을 흔든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오늘 배운 점은 순환거래로 만들어진 매출은 의심받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순환거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텐데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회사에 돈을 대주고 그 회사가 그 돈으로 다시 내 물건을 사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커트로 보면 내 매출이 늘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매출이 시장의 진짜 수요가 아니라 내가 돈을 대서 만들어낸 수요라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매출이 진짜 맞느냐는 의심이 생깁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바로 그 지점에서 흔들렸고 그 여파가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시장을 유독 세게 때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예전 닷컴 버블 때 통신 장비 회사들이 무너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어떤 기업의 매출이 빠르게 늘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즉 진짜 외부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지 회사가 대준 돈이 돌아온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서로 얽힌 순환 구조가 크면 그 고리 하나가 흔들릴 때 전체가 함께 흔들리니 연결된 종목을 같이 봐야 합니다. 셋째, 매출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그 숫자의 질, 즉 얼마나 튼튼한 수요에서 나온 것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